경사강법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으로서 모멘텀이라는 옵티마이저를 볼게요. 모멘텀은 관성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뭐 타고 이제 신나게 이제 그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그 급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서 차가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죠. 차가 앞으로 더 이제 밀려 나간다고요. 그 이유는 기존의 이제 관성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이제 뭐 신나게 운전하고 있다가 앞에 급커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들을 급하게 꺾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이제 핸들을 급하게 꺾는다고 그냥 그대로 꺾이는 게 아니죠. 사실 이게 더 크게 돈다고요.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존의 관성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옵티마이저는 이런 현실 물리계에서 이제 그 관성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은 그런 옵티마이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경사강법이 이제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경사강법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고 싶은 목적 지점은 요 글로벌 미니멈인데, 이렇게 초기 위치를 이제 잘못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이 접선이 점점점 이제 X축하고 이제 평행해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길이가 이제 0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보폭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폭이 이렇게 줄어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목적 지점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플라토 평원이나 뭐 안장점, 이렇게 안장점은 이제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데 극대나 극소가 아닌 지점을 이제 안장점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그 y는 x의 3승 이라는 함수에서 이제 원점이 그렇죠. 이게 y는 x의 3승의 경우에 이제 그 원점의 경우는 그 미분에서 0인데 극대나 극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 1학년 때 뭐 그 이변수 함수의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안정점이 이제 그 x 곱하기 y예요. 이제 그 x 곱하기 y의 그 원점의 경우에는 그 원점이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인데 극대나 극소가 아니에요. 이름이 안정점인 이유가 그 x 곱하기 y 이게 그 그래프 그려보면 그 말 위에 얻는 이제 안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평원이나 이제 안장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기치를 이렇게 잡으면 역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거에 뭐 사실 극소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실 이건 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점점 쟁걸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멈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 현실 물리계에서는 뭐 여기서 뭐 공을 갖다 여기서 그냥 딱 손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공이 또르르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 공이 이렇게 가면서 딱 멈추는 게 아니죠. 이 극소를 지나서 이제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내려갈 때 그 관성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턱이 이제 충분히 낮고 그리고 이제 이 관성이 이제 충분히 크면 이게 공이 요 턱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또랑, 로컬 미니마를 이제 또랑이라고 생각하면 그 또랑을 빠져나와서 이 글로벌 미니멈을 향해 다가가는 거죠. 요 플라토나 이제 안장점도 마찬가지로, 뭐 현실에서는 이제 공을 여기다 이게 딱 손을 놓는다 이러면 또르륵 가다 이게 딱 멈출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관성이 충분히 크면 또르륵 가다가, 이 평원을 이제 지나서 이 글로벌 미니멈을 향해 이제 다가갈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물리계에서 그 관성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끌고 오면 경상법의 이제 이러한 문제, 뭐 그 로컬 미니마는 이제 또다하게 빠지거나 뭐 평원이나 이제 안정점에서 정체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관성의 힘으로 요 턱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또랑을 뛰쳐나가거나 이 평원을 이제 지나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 이제 향해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생각해봐요. 이제 공을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가다 이게 딱 멈추는 게 아니죠.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추는. 그 경사항법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중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로 이제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러닝 레이트를 곱한 게 이제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을 여기다 놓으면 이제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중력은 이제 고도를 이제 계속 가장 낮추는 방향으로 이게 당겨 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이 이렇게 고도를 가장 낮추는 방향,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고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딱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 물리계에서는 이제 중력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관성이 또 작용을 해서 이 로컬 미니마를 지나서 공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이 충분히 크고 그리고 이 턱이 충분히 낮으면 이 공이 이제 이 또랑을 빠져나와서 이게 글로벌 미니마를 향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뭐 요 그림 보면 이렇게 뭐 이제 뭐 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중력만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 이 빠진 데 그냥 딱 걸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공을 쭉 걸리면 이게 뭐 통통통통 하면서 그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성의 힘으로 뭐 이런 그 경사강법의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를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 또 경사강법의 문제가 뭐였냐? 이렇게 변수 두 개가 이제 그 변화율의 차이가 이제 큰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경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20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경우는 이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이 차이가 크죠. 근데 이 층을 깊게 쌓으면 이제 변수가 많아지고 사실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변화율의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심각하게 큰 그 두 변수가 있을 확률이 이제 더 커지겠죠. 가능성이 더 커질 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 이제 등위선이 이렇게 그 굉장히 이렇게 휘어진 모양으로 나올 텐데 그 많이 찌그러진 때 타원 모양으로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그 물리계로 생각을 해보죠. 뭐 물리계로 생각을 해보면 그 경사강법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물리계로 생각하면 이제 중력인데 뭐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물리계에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이제 운전을 하는데 뭐 이렇게 그 엑셀이나 뭐 핸들링 그걸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엑셀을 일로 받고 이제 핸들링을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커브길이 있네 하고 이제 핸들을 급하게 이렇게 꺾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게임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 그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에서 뭐 이제 중수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코너링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 커브길이 있을 때 핸들링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초보가 그게 쉽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그 커브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핸들을 내가 그 꺾는다고 이렇게 꺾는 대로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이 코너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의 관성 때문에 이제 더 크게 돌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이게 자동차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 이 핸들링과 엑셀 물리적으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경사강법이라는 거는 이제 일로 간다고 해서 일로 가지를 않죠. 근데 이 경사강법은 오로지 엑셀과 핸들링만 생각을 하는 이상적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동차 게임에는 경사강법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커브가 심한 길이 있으면 내가 뭐 핸들을 트는 대로 그냥 지그재그로 이제 그 자동차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뭐 실제 현실이나 아니면 자동차 게임에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게 길이 이렇게 그 커브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엑셀과 이제 핸들을 조정을 해서 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관성 요것 때문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핸들링이랑 이제 엑셀을 일로 밟는 건데 실제로는 기존에 이제 여기 올라가던 관성 때문에 또 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일로 갔어요. 이제 급 커브다 하고서는 이제 핸들을 이제 딱 꺾어요. 뭐 이제 딱 꺾는데 나는 이제 수직인 걸로 하면은 여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여기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핸들을 확 꺾어요. 그러면 여기 수직인 걸로 하면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관성 요것 때문에 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 게임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자동차 게임에서 이제 코너링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직인 걸로 하면은 이제 또 여기인데 이제 그 기존의 관성 때문에 더 옆에 찍히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경사강법을 쓰면 엑셀과 이제 핸들링으로만 이제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게임의 상황에서는 되게 유리해요. 그냥 핸들 꺾는 대로 그냥 팍팍팍 차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이게 안 좋다라는 거죠. 이게 목적지가 여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자동차 게임을 할 때는 이렇게 코너링이 팍팍 되지 않고 이렇게 크게 돌잖아요. 요 크게 도는 요 현상이 오히려 자동차 게임을 할 때는 안 좋지만은 학습시킬 때는 더 좋다는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이제 최소점 근처까지 이제 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의 기본적인 이제 아이디어예요. 이거 이제 모멘텀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물리로 치면은 뭐 중력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로 치면은 내가 엑셀과 핸들링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뭘 추가하겠다는 거냐? 이제 관성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는 뭐 과거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과거의 속도까지 때문에 이제 또랑을 빠져나가고 평원을 통과해 나가고 그리고 뭐 이제 코너링이 더 이렇게 크게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화식은 이렇게 주어져. 이게 xn이 이제 현재 위치라고 하면
경사각법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만 생각하는 거겠어요? 뭐만 생각하는 거냐면 요거만 생각하는 거죠. 현재 위치에다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이게 뭐 물리적으로 치면 이제 중력만 생각을 하는 건데, 중력만 이제 고려를 하는 건데, 그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도 고려를 하는 거냐? 중력뿐만 아니라 관성. 근데 관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과거의 속도. 그러니까 지금 VN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위치가 XN이라고 하면 그 다음 위치는 X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XN에다가 현재 속도를 더해주면 이제 다음 위치가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경사각법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이 중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이 모멘텀은 이 중력 말고 뭘 생각하겠다는 거냐? 요것도 생각하겠다는 얘기.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가 n-1이잖아요. 지금 n이 지금 현재 속도라고 하면은 n-1이면 뭐겠어요? 과거의 속도죠.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가 이제 그 관성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물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사람도 되게 그 관성적으로 움직이기 쉽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자동으로 아침에 이제 일찍 눈이 떠져요. 왜냐면 뭐 어제 그제 뭐 3일 전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관성이에요. 과거에 했던 생활 패턴이 오늘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되기가 이제 쉽죠. 물리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의 속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N이 이제 현재의 속도라고 하면 VN이 현재의 속도라고 하면 이제 VN-1은 과거의 속도니까 이제 VN-1은 이제 그 관성이죠. 그리고 그러면 VN이 현재 속도라고 하면 이 현재 속도는 또 그 미래 입장에서 그러니까 XN 더하기 1이죠. XN 더하기 1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라는 게 붙는데 알파는 관성 계수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알파를 0이라고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요게 없죠. 요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요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중력만 생각하겠다.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경사각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면 그 관성을 아예 고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알파가 0일 경우에 모멘텀은 경사각법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돼요. 근데 알파를 이제 키우게 되면 어때요? 알파를 크게 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과거에 그 관성의 영향이 이제 더 크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자동차 게임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게임에서는 알파가 클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관성이 작아야 내가 그 핸들링이 그 팍팍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히 그 100% 그런 것도 아니겠네요. 이게 코너링 할 때는 좋은데 또 그 직선으로 또 달릴 때는 또 과거의 관성이 또 커야지 또 그 속도가 이제 또 빨리 나오게 되죠. 직선 길을 따라갈 때는. 그래서 이 알파는 이 모멘텀에서 이제 그 관성을 갖다가 이제 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이 관성의 역할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가 이제 그 역할이 작아지는 거고, 알파를 키우면 키울수록 관성,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러닝 레이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는 뭐예요? 요 그레디언트의 크기, 그러니까 보폭을 그의 사이즈를 조정해주는 거잖아요. 요 알파는 그 관성,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를 그 영향력을 이제 그 결정해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멘텀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중간고사 1번 문제예요. 함수는 x 곱하기 y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멘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세 발자국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x 곱하기 그 y가 만들어내는 그래프는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이제 공면일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공면을 이제 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1,2에서 똔똔똔똔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그래프하고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이제 산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사항법이라면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중력만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내려갈 때 이제 그 관성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과 이제 관성까지 이제 같이 고려해서 그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관성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 내려갈 때 그 세 발자국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두 개죠. 그 경사항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지정해줘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러닝 레이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폭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속도, 그러니까 관성이 이제 그 현재의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하는 게 요거죠. 관성계수죠. 관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과거의 속도가 이제 현재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성계수를 이제 1로 놨다는 얘기는 뭐 이 과거의 속도를 뭐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중력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현재 속도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발자국을 내려가라는 거고, 한번 이제 손으로 써볼게요. 함수는 x 곱하기 y고, 출발 위치는 1,2, 러닝 레이트 1, 관성계수 1이에요. 그레디언트 구해보면 x로 편미분하면 y, y로 편미분하면 x, 이렇게 그 좌표를 이제 엇갈려서 써놨네요. 이제 정의역 경역을 이제 그려보면 처음에 출발 위치가 1,2예요. 이게 이제 x0인데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이제 적용을 이제 할 때,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건 원래 이제 x0에서 이제 속도를 결정을 하는 게 중력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성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발 위치에서는 이 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이제 과거의 속도잖아요. 근데 이 출발 위치에서는 이제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점화식 보시면 지금 이 n이 지금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출발할 때 n이 0인 경우인데, 그러면 출발할 때 이제 과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v-1은 0.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이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모멘텀은 결국엔 경사광법하고 동일해요. 이게 출발할 때는 보시면, 그래서 이 중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출발 위치 1,2를 이제 넣으면 이제 그냥 순서 바꾸는 거죠. 2,1 이렇게 나오고, 이 출발 위치에서 이제 속도를 구하면 이제 원래 모멘텀은 관성도 고려를 하는 건데, 출발 위치에서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속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성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중력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레디언트에다 이제 마이너스 1, 러닝 레이트 1이죠. 그래서 한 걸음 걸어가고 나면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속도를 더해주면 돼요. 출발 위치의 속도를. 근데 출발 위치의 속도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출발 위치는 이제 1,2고 속도는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게 x1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출발 위치 이제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사실은 뭐 그게 경사광법으로 구하는 거나 모멘텀으로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서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관성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1에서 이제 중력을 일단 구해보죠. 그 위해서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요거는 이제 그냥 순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속도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모멘텀, 진짜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력뿐만이 아니라, 요게 이제 중력이잖아요. 중력뿐만이 아니라 이 V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1이니까 그 관성은 과거의 속도죠. 그러니까 과거가 이제 현재가 1이니까 과거는 0일 거예요. 그러니까 V0가 과거의 속도고 이게 관성이에요. 이제 알파는 이제 관성계수, 이제 요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는 건데, 뭐 이건 어차피 지금 1이에요. 그래서 V0 이게 사실 과거의 속도인데, 요게 현재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성에다가 이제 중력을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마이너스 1 배한 거 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네. 그래서 이제 x2는 현재 위치 x1에다가 현재 속도 v1을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1이고 현재 속도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4,1이 되겠네요. 정의역 영역에다 이제 도시를 해보면 순간 가면 이제 마이너스 4,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x2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그 x1 지점에서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이제 그 중력은 뭐냐면 요거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이제 도시를 하면 이제 요거거든요. 요게 중력이에요. 만일에 경사광법을 적용을 한다면 여기 맨 처음은 사실 모멘텀이나 경사광법이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경사광법을 쓴다고 하면 이제 일로 갈 거예요. 중력만 고려를 하는데 이 모멘텀은 요 중력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과거의 속도가 여기서 이제 관성이 돼서 요걸 이제 이 벡터를 이제 평행 이동하는 거죠.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뿐만이 아니라 중력에다가 이제 그 과거의 속도가 때문에 이 방향을 이렇게 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x2 지점에서 이제 중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한 거 집어넣으면 순서 바꾸는 거죠. 1,-4 그리고 두 번째 지점에서 이제 속도는 두 번째 지점에서의 이제 중력에다가 과거의 속도 지금 현재 이제 2니까 과거는 이제 1이잖아요. 관성계수는 1이니까 어차피 곱하나만 안 하고 이렇게 해주면 요거죠. 관성계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1,-4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곱해주면 이게 이제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x2에서 이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걸음 걸어간 후에 x3는 현재 위치 x2에서 속도 v2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죠. v2는 요 중력뿐만 아니라 이제 관성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에 의해서도 이제 결정이 되는 값이에요. x2는 현재 요거죠. 14,1 현재 위치에서 방금 전에 구한 중력과 이제 관성에 의해서 결정된 -4,4를 더해주면 -8,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해보면 8,5면 이제 x3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속도 v2가 되고, 그러니까 v2는 x2의 속도고, 동시에 v2는 x3에서의 이제 과거의 속도니까 이제 관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요 x2에서 이제 중력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x2에서 요거죠. 이게 그레디언트가 요거니까 이제 -1을 이제 곱한 -1,4가 이제 그 중력이에요. x2에서의 중력은 이제 그 -1,4가 돼서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그 가파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이 경사광법이라면 이제 중력 방향으로만 갈 텐데 이 모멘텀에서는 이제 요 중력 방향에다가 이제 그 과거의 속도가 이제 현재 관성이 돼서 그러니까 요 화살표를 이렇게 옆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벡터를 이제 더하면 이렇게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관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내려가는 게 이제 모멘텀이라는 옵티마이저예요. 이제 실제 뭐 그 현실에서 물리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x 곱하기 y라는 그 함수가 만들어내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1,2에서 이제 뚠뚠뚠 위로 올려서 만난 지점에서 이제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굴리면 요 파란색이 뭐냐면 이제 그 공면이 이제 가장 가파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력이 이제 당기는 방향이죠. 근데 실제 공을 굴려 보면 이게 그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이 쭉 가다 보면 여기 이제 그 기존의 속도가 이제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이 이쪽이면 그러니까 중력은 이리로 당기겠죠. 근데 그 기존의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그 공면에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중력이 그 당기고 있겠지만 그 기존의 속도, 그러니까 이거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때문에 그거 이제 그 합쳐져서 그 중간 시점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약간 틀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리계에서 이제 그 관성에 이제 영감을 받은 게 이제 모멘텀이라는 옵티마이저예요. 모멘텀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손으로 계산한 거 이제 검산도 해보고요. 이 옵티마이저 닷파이 카먼 폴더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요 SGD 이제 클래스를 이제 받고 이제 지금은 요 모멘텀 클래스를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요 러닝 레이트하고 이제 모멘텀은 이 관성 계수라는 게 또 그 처음에 이제 그 하이퍼 패러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현재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중력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속도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이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 모멘텀 그 계수죠.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면 요 셀프가 전부 이제 인스턴스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스턴스 이름 .lr이 이제 러닝 레이트가 되고 인스턴스 이름 .모멘텀이 이제 관성 계수가 되고 인스턴스 이름 .v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vn.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업데이트 보통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는 얘기는 이 뭐 요런 그 SDD뿐만 아니라 모멘텀 등등 이런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웨이트와 이제 그 바이어스를 이제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함수 값이 내려가고 이제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 한다고 해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바꾸는 거, 웨이트와 이제 편향을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할 때 필요한 거는 요 파라미터 하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에서는 그 위치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인공신경망에서는 이제 웨이트와 이제 바이어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처럼 요 파라메타스 뭐 앞에서 이제 키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템하고 그러니까 요 파라메타는 우리가 이제 그 신경망을 염두에 둬서 그 데이터 타입이 이제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W1 땡땡하고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B1 땡땡하고 첫 번째 편향 벡터. 우리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X 땡땡하고 이제 X 좌표, 그 Y 땡땡하고 Y 좌표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은 그 셀프.v가 이제 넌이죠. 이게 넌일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이제 맨 처음에만 이제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만 이제 넌일 테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셀프.v가 이제 그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만들면 그러니까 출발 위치죠. 출발 위치에서는 이 이제 셀프.v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넌이니까 넌일 경우에는 일단 공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공 딕셔너리에다가 이제 채워 넣는데 키는 뭐냐면 이제 파라메타의 이제 그 키가 되는 거고 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면 뭐 W1, B1, W2, B2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밸류는 그 파라메타의 이제 밸류, 그러니까 뭐 웨이트 매트릭스, 뭐 편향 벡터, 그거랑 이제 쉐입이 동일한 제로 행렬, 이제 제로 벡터로 이제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키는 공유하고 이제 밸류는 그 쉐입이 동일한 뭐 제로 행렬, 이제 제로 벡터가 이제 되는 거죠. 뭐 우리 방금 전에 이제 한 그 계산 예제에서는 키는 이제 뭐 그 x 좌표, y 좌표 이렇게 하고 이제 밸류는 이제 그냥 뭐 스칼라니까 그냥 0, 0 뭐 이렇게 되겠죠. 출발 그 위치에서는 그 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속도가 관성인데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점화식을 보면 그 v-1을 0이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그 속도 v-1을 0으로 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그 이제 과거의 속도를 이제 관성으로 사용을 하는데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그냥 0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하고 이제 중력을 같이 고려를 하는데 이제 관성은 사실 이제 없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속도를 구하는데 현재 속도는 요게 이제 중력이죠. 이렇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에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한 거 이제 요게 중력이고 그리고 이 중력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속도 이제 요거를 이제 새롭게 요걸로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의 속도에 과거에다가 그 관성 계수를 이제 곱해서 이제 재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작으면 과거의 속도가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 거고 이게 크면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력에다가 이 관성을 이제 더해줘 가지고 이 속도를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위치, 그러니까 기존 위치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위치로 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요 점화식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에다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한 거, 그게 요거죠. 그레디언트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고 요 러닝 레이트 곱한 거 요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거의 속도, 관성에다 이제 관성 계수를 이제 곱한 거, 그게 요거죠. 이제 과거의 속도에다가 이제 그 관성 계수를 곱한 거, 그거를 이제 현재의 속도로
두라는 얘기예요. 요거죠.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에다 이 속도를 더한 거를 그 다음 위치로 두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검산을 한번 해볼게요. 하고 모멘텀 붙여놓고 BTS라고 놓을게요. 인스턴스 이름은 모멘텀 하고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앞에 그 계산 예제에서는 이제 1로 났죠. 그리고 관성 계수도 역시 1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현재는 그 뭐 요 셀프 자리에다가 요 인스턴스 이름을 집어 넣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러닝 레이트 나오고, 그리고 관성 계수 나오고, 요 셀프 자리에다가 이제 요 인스턴스 이름을 넣는 거죠. 그리고 속도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논이라서 뭐 이제 논을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그 프린트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출발 위치, 출발 위치가 1,2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페라메타스를 x좌표는 1, y좌표는 2 이렇게 놓고 이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두 가지죠. 이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를 앞에서 이제 손으로 이제 계산한 게 2,1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 위치 바꾼 거였죠. 2,1. 그래서 그레디언트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인스턴스 가지고 요 메서드, 요 업데이트를 이제 해 보면 업데이트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셀프.v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죠. 그러면 이제 셀프 자리에 PS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2, 이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원래 넌이었는데 이게 일단 이제 00이 됐다가 이게 속도가 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냐 속도가 그거를 이제 보면 속도가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페라메타스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맞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1 요 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구한 게 뭐 위치 바꾼 거잖아요. x좌표, y좌표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위치를 바꾸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이제 해보면 속도가 뭘로 바뀌냐 마이너스 3,0 보시면 요 V1이죠. V1이 마이너스 3,0 맞네요. 그러니까 요거요. 마이너스 3,0이고 그리고 위치가 이 마이너스 4,1 뭐 마이너스 4,1인지 보면 마이너스 4,1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4,1에서 또 그레디언트 구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거는 이게 역시 이제 순서 바꾼 거죠. 순서 바꾼 거니까 그레디언트는 1, 마이너스 4 순서 바꾼 거죠. 이렇게 되고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죠. 그리고 속도를 보면 속도는 마이너스 4,4예요. V2는 보면 이제 마이너스 4,4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4고 그리고 위치는 이제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8,5가 맞는지 보면 마이너스 8,5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손으로 계산한 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 맞게 됐어요. 두 번째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작년 2반 중간고사 1번 문제예요. 아까 문제보다 이제 함수는 좀 더 복잡하죠. x제곱 더하기 xy로 주어져 있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도 역시 이제 러닝 레이트하고 이제 그 관성계수는 다 이제 1로 뒀어요. 그래서 이제 1,1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모멘텀 옵티마이저로 이제 세 발자국 걸어갈 때 그 발자국 세 개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함수는 앞에서는 이제 x 곱하기 y였는데 여기다 이제 x 제곱을 이제 더 더했어요. 출발 위치는 1,1이고 러닝 레이트는 1, 관성계수는 1이에요. 그레디언트 구해 보면 이제 x로 편미분을 하고 콤마 이제 y로 편미분을 하죠. 정의역을 이제 그려 보면 여기 1,1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1,1에서 이제 중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 보면 1,1을 집어넣으면 이제 3,1 그리고 출발 지점에서의 속도는 지금 그 관성이 없죠. 과거의 속도가 없어요.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과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에서의 속도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만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한 거. 그래서 한 걸음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출발 위치에서 중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제 속도를 이제 더해주면 돼요. 출발 위치는 1,1, 중력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0. 요거는 그 경사강법이랑 이제 동일하죠. 맨 처음 출발 지점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걸로 이제 한 걸음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서 이제 속도고, 그리고 이제 그 x1 지점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해 보면 x1 지점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0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이제 속도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중력뿐만이 아니라 관성, 그러니까 과거의 속도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럼 이제 그 과거의 속도는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속도 관성에다가 중력,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에다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해준 거. 이제 1,1이 돼요. 그럼 이제 한 걸음 이제 걸어가게 되면 이제 현재의 위치에서 중력과 이제 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 그 V1을 이제 더해 주는 거죠. 여기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2,0에다가 이제 방금 전에 구한 그 관성과 이제 중력에 결정되는 속도를 이제 더해 주고 나면 마이너스 1,1이에요. 이제 한 걸음 이제 더 걸어가게 되면 요 마이너스 1,1 이게 x2고, 여기서 이제 1로 갈 때 이제 속도가 이제 x1에서의 속도니까 이제 이건 v1이 되겠죠. 이제 그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x2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그려 보면 요 그레디언트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이제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속도는 x2에서 이제 중력에다가 이제 그 과거의 속도, 그러니까 관성을 이제 더해주는 거죠. 과거의 속도는 이거예요. 1,1에다가 중력은 방금 전에 구한 요 그레디언트에다 이제 마이너스 1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2,2가 나오고, 이제 한 걸음 더 내려가게 되면 현재 위치 x2에서 이제 속도, 그 중력과 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속도를 이제 더해주면 돼요. x2는 요 마이너스 1,1이고, 그리고 x2에서 이제 속도는 방금 구한 2,2에서 1,3이 되네요. 대략 여기쯤 찍히게 되겠네요.
3 이게 x3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v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출발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뭐 모멘텀이나 이제 경사관법이나 이제 동일하잖아요. 이제 과거의 속도가 없으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여기로 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x1에서의 이제 중력은 여기다 마이너스 1배를 하면 이제 4,2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곡면에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면 이제 원래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이제 관성이 붙어가지고 가장 가파른 방향보다 이제 더 왼쪽으로 그리고 이제 속도도 이제 더 줄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1,1에서는 여기서 여기다 하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1,1인데 여기서 이 속도도 이제 1,1이래요. 그러니까 관성도 1,1이고 이제 중력도 1,1이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만들어내는 국면에 가장 이제 그 가파르게 이제 내려가는 방향하고 지금 관성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 기존 관성 때문에 이제 더 빨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HOT라고 짓죠. 모멘텀 클래스에서 러닝 레이트는 뭐 아까 전 동일하게 11이죠. 11이고 그리고 파라메타는 보시면 이제 1,1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1,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발 지점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는 여기 3,1이네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죠. 업데이트 그레디언트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일단 속도를 먼저 보죠. 이제 속도를 보면 마이너스 3,-1 보시면 요거죠. 이제 V0가 마이너스 3,-1 맞고 이렇게 그 하나 내려가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 2,0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2,0으로 이제 바뀌었는지 보면 마이너스 2,0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0에서의 이제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속도는 1,1 여기서 여기죠. 속도 1,1 맞고요. 1,1이고 1,1 올라가면 위치는 이제 마이너스 1,1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1,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1에서의 그레디언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업데이트를 해보면 먼저 그 속도는 2,2 이거 보시면은 속도가 이제 그 2,2 이제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관성하고 지금 중력하고 이제 지금 같잖아요. 같은 1,1하고 1,1 더해서 이제 2,2가 나왔어요. 그럼 도착하고 나면 이제 1,3 위치가 1,3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손으로 계산한 거랑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다 맞았어요. 앞에 애니메이션 다시 볼게요. 여기 그 녹색이 이제 모멘텀인데 요 녹색의 이제 궤적을 보시면 실제 물리기하고 비슷해요. 이제 공을 굴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게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그게 이제 관성 때문에 그랬잖아요. 관성 때문에 이제 공을 굴리면 이렇게 그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기존의 관성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녹색 보시면 이제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성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 녹색 모멘텀하고 비슷한 운동을 취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핑크색 궤적이거든요. 이제 핑크색이 그 NAG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관성 때문에 그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핑크색이 이 녹색보다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성도 고려를 하긴 하는데 이 핑크색이 더 빨리 떨어져요. 그 얘기는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죠. 이게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살을 빨리 내려가야 이제 학습이 더 빨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NAG라는 거는 이제 모멘텀을 계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성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동일한데 그걸 좀 변형을 해요. 이 NAG는 이제 플레임이 네스테로프 엑셀레이티드 그레디언트예요. 일단 모멘텀을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모멘텀인데 요 빨간 점이 이제 현재 위치예요.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 뭐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 요것만 고려를 하면 그게 경사항법이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중력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녹색의 이제 모멘텀 스텝, 이제 관성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그 곡면이 이제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이 요 빨간색 방향이죠. 그게 이제 중력이 잡아당기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실제 공을 굴려보면 공이 갑자기 그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확 꺾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 스텝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공이 어디서 굴러온다는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굴러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굴러오면 기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곡면이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확 꺾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타협점, 그러니까 두 벡터를 이제 더해서 요 액츄얼 스텝으로 실제 공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이 오른쪽이 이제 NAG예요. 이게 NAG는 역시 이제 모멘텀처럼 이제 관성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모멘텀을 이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제 내려가요. 이제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내려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그 중력,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할 때 이제 모멘텀은 이제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NAG는 이제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공격적으로 이제 모멘텀 스텝만큼 미리 한 발 간 다음에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스텝으로 가고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스텝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 스텝만큼 이제 미리 가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더 공격적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화식을 보시면 이제 xn은 현재 위치고 xn 더하기 1은 이제 다음 위치예요. 이제 현재 위치에다가 이제 현재 속도 vn을 더하면 이제 다음 위치가 될 텐데 요 현재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알파 vn-1은 요거는 이제 그 모멘텀에도 나왔던 거죠. 그 vn-1 이제 과거의 속도 그게 이제 현재는 이제 관성이 될 때고 거기다 이제 얼마나 이제 큰 역할을 할 거냐? 이 관성 개수를 이제 곱해주죠. 큰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더 큰 역할을 하고 그 작은 숫자를 곱할수록 요게 이제 현재 속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그 더 미미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모멘텀 스텝 요 녹색 파트예요. 요게 이제 이 모멘텀 스텝 이제 녹색 파트인데 여기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보시면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하고 그레디언트 F하고 이제 모멘텀에서는 이제 XN이었잖아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지점에서가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지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xn 더하기 알파 vn-1 그러니까 이제 현재 위치 이 빨간 점에서 이 관성만큼 갔잖아요. 그 관성만큼 가서 이 현재 위치 xn 빨간색에다가 이 모멘텀 스텝만큼 가서 이 지점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이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점이 그러니까 이 녹색이 이제 끝나는 점, 빨간색이 이제 출발 지점이 뭐냐면 xn 더하기 알파 vn-1이라는 거죠. 이제 빨간색 지점에서 그게 xn인데 이제 그 모멘텀 스텝만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궤적을 한번 손으로 써 볼게요. 현재 xn이라는 지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 관성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그 공이 뭐 이렇게 굴렀다고 치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속도가 v-1-1이에요. 그러면 그 전의 지점이 이제 x-1. 그러면 이 속도로 이제 그 미리 가서, 관성 방향으로 미리 가서, 모멘텀 스텝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미리 가서, 이 지점에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하라는 거죠. 이 xn에서 구하지 말고 모멘텀 스텝만큼 미리 가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해라. 뭐 이런 지점을 이제 xn 다시라고 하면 xn 다시는 xn 더하기 알파 v-n-1이죠. xn에서 이제 모멘텀 스텝만큼 간 거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 지점이 이제 x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 xn에서 이제 관성과 이제 그 중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성만큼 미리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xn 더하기 1에서 이 관성 방향으로 이렇게 모멘텀 스텝만큼 간 다음에 이게 VN이니까 이 VN이 지금 XN 더하기 1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속도니까 이제 관성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그 관성 계수를 곱해서 모멘텀 스텝만큼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 요걸 뭐 XN 더하기 다시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뭐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이 뭐 이렇게 됐다.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F XN 더하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점이 이제 그 다음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v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실제 이제 숫자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계산했던 이제 모멘텀 구할 때 이제 그 작년 그 중간고사 문제 일반 중간고사 문제 요 함수 요걸로 한번 실제 이제 NAG를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함수는 x 곱하기 y고, 그리고 이제 출발 위치가 1,2고 러닝 레이트 1이고 관성 계수 1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출발 위치가 이제 1,2인데 요 1,2 지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출발점에서는 이 NAG를 할 때 이제 관성의 방향으로 미리 한 걸음 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없기 때문에 관성이 과거의 속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관성만큼 미리 가면 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x0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맨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이나 모멘텀이나 NAG나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출발 지점에서는 사실 다 동의를 해요. 그래서 요 출발 지점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고 이게 순서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는 원래 관성이 여기서는 이제 없으니까 출발 지점에서 이제 관성이 없죠. 이 그레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 중력만 생각을 하는데 이 또 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1,2에서 뭐 미리 관성 방향으로 미리 뭐 각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가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중력을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출발 지점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요 속도, 그리고 그 중력도 그냥 출발 지점이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1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1,1인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경사강법으로 내려가나 모멘텀으로 내려가나 NAG로 내려가나 이제 동일하죠. 관성이 없기 때문에.
관성도 없고, 관성이 없으니까 뭐 관성만큼 미리 가서 뭐 구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x1 다시라는 게 이제 앞에 그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 요걸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x1 다시라는 거는 이제 x1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관성 방향으로 이제 미리 가서 거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성 방향으로 이제 미리 가는 거예요. 이 x1에서 출발을 해서 관성 방향으로 미리 가는 거죠. x1은 이제 마이너스 1, 여기서 관성 방향으로 관성이 요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미리 가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뭐 순서 바꿔 쓰는 거죠. 0, 마이너스 3 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관성 방향으로 미리 가서 이제 x1 다시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제 0,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0,3에서 또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속도는 관성,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x1이 아니라 x1 다시 이 관성만큼 미리 간 거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생각하겠다는 거죠. 관성하고 미리 가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한 게 이제 0,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x2는 이제 현재 위치 x1에서 이제 현재 속도를 더해주면 되는데 현재 속도는 관성하고 이 현재 위치에서 관성만큼 미리 간 후에 요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을 더해줘서 얻어진 값이에요. 요거는 현재 위치에다가 요 방금 전에 구한 거 마이너스 2,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면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 지점이 3,3 이게 이 x2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x1에서 이제 그 속도가 되는 거고요. 또 이걸 반복해 나가는 거죠. 이 x2 지점에서 또 이 그 관성 v1 방향으로 이제 미리 움직이는 거죠. 미리 움직이고 나서 또 그 지점에서 또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성 방향으로 미리 움직인 거를 이제 x2 다시 x2에서 모멘텀 스텝 미리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마이너스 3,3하고 관성 이거 마이너스 2,2죠. 그러면 관성만큼 움직인 마이너스 5,5예요. 이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라는 거죠. 순서 바꾸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 관성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5 그게 x2 다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5에서 또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구한 게 이제 그 두 개 순서 바꾸고 또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5,5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이너스 5,5를 중력만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간 게 이게 이제 x3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3 이제 실제 손으로 구해 보면 속도는 관성 그리고 미리 가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 관성은 2
요거죠. 마이너스 2,2 그리고 그래디언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거야. 그러면 7,7 이제 속도고 x3는 요 현재 위치 x2에서 이제 속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현재 위치가 3,3 그리고 구한 속도가 이제 7,7에서 10,1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x3 요 지점은 이제 10,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기서도 이 작업을 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성이 요거잖아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만큼 또 이렇게 가고 거기서 또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또 움직이고 이게 이제 네스테로프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네스테로프 방법을 이 신경망에 이제 좀 그대로 적용하려면 그게 딱히 이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XN이라는 게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뭐 표면상의 뭐 점의 움직임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연습 삼아서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신경망의 이제 웨이트하고 이제 바이어스가 요 XN일 될 텐데 이 신경망이 주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이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신경망의 웨이트와 이제 뭐 편향들을 갖다가 뭐 또 이게 다 바꾼 다음에 또 역전파로 막 로 이제 그레디언트 구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 NAG로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XN 그러니까 신경망 입장에서는 이제 웨이트와 바이어스인데 그걸 또 바꿔가지고 뭐 역전파로 그레디언트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벤조라는 딥러닝의 이제 대가분은 한 이제 근사적 접근으로 이제 우리 책의 이제 코드는 이제 이 벤조의 근사적 접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NAG는 요 빨간 점 XN에서 모멘텀 스텝만큼 간 후의 점 XN 다시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죠. 이 근사적인 접근은 궤적을 요 XN의 궤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지점인 이 XN 다시의 궤적을 이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N 다시의 궤적을 생각하면 XN 다시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킬 때 뭐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굳이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역전파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손으로 써본 거를 보면 원래 오리지널 NAG는 XN-1, XN 더하기 1, XN 더하기 2, 요게 이제 궤적이잖아요. 이 검정색 점이 이제 궤적인데, 이제 근사적인 접근은 뭐냐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지점인 요 XN 다시, XN 더하기 1 다시, XN 더하기 2 다시, 요 궤적을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오리지널 NAG의 궤적인 이 검정색 궤적이랑 빨간색 궤적은 다른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요 관성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XN하고 XN 다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XN 다시를 이제 생각을 해도 뭐 충분히 근사적으로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얻는 장점은 뭐냐면 역전파로 미분을 구할 때 굳이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역전파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이제 점화식을 한번 써볼게요. xn 더하기 1 다시는 요 빨간 점이죠. 그 전에 점은 요 xn 다시 요 빨간 점이에요. xn 다시에서 지금 우리는 이 빨간 궤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칸 가죠. 첫 번째는 xn 다시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한번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속도 vn에다 이제 관성계수 곱한 요 알파 bn 이렇게 또 한 번 또 가요.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xn 다시와 xn 더하기 1 다시 점화식이고, 여기 속도가 있으니까 이제 속도에 관한 점화식도 써볼게요. 속도는 요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칸 가잖아요. 그 전에 속도에다가 이제 관성계수 곱한 거만큼 이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xn 다시에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xn 다시와 xn 더하기 1 다시 이제 점화식인데, 우리가 이제
점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xn 다시를 알면 그 다음 걸 알아야 되잖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 알아야 되죠. 근데 요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xn 다시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그냥 그레디언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는 요 xn 더하기 1을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xn 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xn 더하기 1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화식에서 지금 요 xn 다시를 알면 xn 더하기 1 다시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점화식 단계에서. 그래서 이 vm 말고 그 하나 전 단계 요 vm-1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대입해 주면 되죠. 이게 vn을 집어넣어 주면 요거는 위에 건 그대로 써주고 이제 vn에다가 이제 이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n-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면 xn 다시 그다음 이제 더하기 그 속도를 보시면은 이 알파 제곱 v-1이 나오죠. 그러니까 v-1은 알고 있어요. vn은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요거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 요걸 보시면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러닝 레이트 그레디언트 xn 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점화식은 이제 xn 다시와 이제 xn 더하기 1 다시, 그러니까 요 빨간색 궤적을 따라갈 때 요 점의 이제 그 관계인데, 요걸 점화식이라는 게 요걸 알면 요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는데 요거는 아직 vn은 이제 모르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vn을 알려면 이제 이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에 관한 점화식에서 이제 한 번 더 대입을 해줘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 xn 다시와 xn 더하기 1 다시 점화식은 요거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보시면 이게 정리해놓은 게 요거예요. xn 더하기 1 다시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점화식이 주어지는데 vn을 아직 모르니까 이제 vn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 속도의 그 인덱스가 이제 하나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코드를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우리 여기 모멘텀 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네스테로프예요. 이 네스테로프가 이제 그 NAG 그 오리지널 그 방식으로 이제 코드가 짜여진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그 신경망 학습할 때 요 네스테로프 이제 클래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벤지오의 그 변형된 방법이 이제 코드가 돼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뭐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이제 러닝 레이트하고 이제 관성 계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그 속도, 그러니까 뭐 위랑 비슷하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는 논으로 일단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출발할 때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이제 그 논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일단 공디션을 둔 다음에 여기다 채워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요 파라메타하고 이제 키는 동일한데 이제 그 밸류는 이제 쉐입이 동일한 뭐 제로 행렬, 제로 벡터 이런 걸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죠. 이거 처음 단계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관성을 이제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뭐 경사광법이나 뭐 그 모멘텀이나 NAG나 아니면 지금 NAG 변형한 거나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점화식 파트인데, 요 파라메타, 요게 지금 위치잖아요. 위치인데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더하기 이게 그 관성계수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의 그 속도, 지금 요거죠. 알파 제곱의 이제 그 속도, 그러니까 그 현재 위치에다가 그 알파 제곱 속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빼주기를 1 더하기 모멘텀 곱하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요거죠. 빼기 1 더하기 그 관성계수 곱하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요걸 해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수식을 이제 코드로 바꾼 게 요거 이제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속도는 이제 관성계수 곱한 다음에 그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제 빼줘라. 요거죠. 그 속도는 관성계수 곱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요걸 이제 빼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관성을 이제 0이라고 두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죠. 맨 처음에 이제 0으로 두는 거고. 아까 오리지널 NAG 이제 그 계산을 했잖아요. 요거죠. 근데 사실 요거 안에 요 방금 전에 그 변형된 벤저 이제 변형된 것도 사실 여기 안에 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NAG는 요 빨간 점에 이제 궤적을 보겠다라는 건데, 이 변형된 거는 뭐냐면 이제 요 파란 점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 지점은 그냥 이게 x0 다시죠. x0 다시는 x0는 이제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 원래 오리지널 NAG는 요 빨간 점의 궤적을 보는 거고, 지금 벤조에 변형된 거는 요 파란 점의 이제 궤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x0 다시 뭐 이건 이제 사실 요 x0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 게 요 x1 다시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 게 뭐 마이너스 5,5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 그게 나온지 이제 검사를 해볼게요. 요 레스테로프 요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네, 이거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면 안 되고, 이 속도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방법에서는 이 속도가 사실은 요 위치 밑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속도가 지금 한 단계 전이잖아요. 한 단계 전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업데이트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 안 되고, 그 전의 속도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밑으로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을 S라고 칠게요. S로프, 러닝 레이트랑 화성 계수는 이제 다 1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 지점이 방금 전에 계산한 거에서 1,2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출발 지점은 요 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1,2가 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2,1이죠. 그러니까 그 순서 바꾼 거죠. 2,1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보죠. 업데이트를 했어요. 일단 요 속도 볼게요. 속도를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 V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맞네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위치를 보면 마이너스 3,0 요점 맞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이 0, 마이너스 3 그레디언트가 0,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속도를 보면 마이너스 2,2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 2,2 맞죠? 그리고 위치가 파란 점이니까 마이너스 5,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스 보면 마이너스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이제 손으로 뭐 계산한 거랑 뭐 다 맞아 떨어지게 됐죠.